다미는 스스로 교구를 꺼내 작업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저의 촬영 버튼 소리에 하던 걸 멈추고 일어났죠. 저는 몬테소리가 말하는 교육의 키, 집중을 방해한 거예요. 안녕하세요. 몬테소리 더 먹여주는 몬테초쌤의 정쌤이에요. 오늘은 아이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교육의 핵심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우리가 집중을 방해하는 모습들을 예로 보여드리고요. 둘째, 마리아 몬테소리가 말하는 교육의 키, 도대체 집중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셋째, 지금 당장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집중을 지켜주었을 때 어떤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지 알려드릴게요. 저와 함께 실천해봐요. 할머니 집에서 놀다가 옆에 있던 작은 고무줄을 제가 쓰고 있던 연필에 끼우더라고요. 저는 다미의 집중을 위해 정지. 그러나 할머니가 간식을 먹으며 지나갔어요. 요즘 까까를 하루 종일 외치는 다미는 까까로 인해 집중을 멈추었어요. 이 순간을 지켜주면 좋은데 상황이 그렇지 못한 경우는 어쩔 수가 없죠. 아침에 일어나 다미가 스스로 꺼내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존재감 뿜뿜 풍기며 아빠가 촬영에 들어가면서 아이를 칭찬해주고 있죠. 셋, 넷, 다섯, 여섯, 박수! 짝짝짝짝짝짝! 뭐가 잘못됐어? 라고 하실 수 있지만 다미에게 이 교구는 이미 굉장히 잘하는 교구였고 이때는 실수를 연발하죠. 또 잘 안 되면 될 때까지 집중을 하거든요. 다미가 기분 좋으니 괜찮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스스로 선택한 교구인 만큼 하고 싶은 만큼 하면 좋은 순간이었죠. 마지막으로 가장 흔하게 있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아이가 무엇인가 하고 있는 중에 뭔가 가르쳐주는 경우예요. 다미가 공을 빼서 만지작거리고 있을 때 노란색 공이야, 구멍이 나 있네? 다미가 손가락을 넣었어 라고 말해주고 싶죠. 입에 넣으면 안 되는 거야. 공이 굴러갔네. 이 순간 저는 구멍에 한번 넣어보자 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한때 다미가 화장품 뚜껑 닫기를 열심히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뚜껑을 뒤집어서 안 닫히는데 닫기를 계속 시도하더라고요. 그때도 제가 반대로 뒤집어주면서 이렇게 닫는 거야 라고 말해주고 싶은 이런 상황들이요. 아이가 뭔가를 하고 있을 때 아이의 언어 발달을 위해서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무엇인가 잘못하고 있거나 이거 하나만 고치면 바로 제대로 할 것 같은, 그래서 어른들이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많이들 가르쳐 주시죠. 정리하자면 스스로 하고 싶은 만큼 하고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의 방해로 중단된 경우를 말해요. 주변 상황에 의한 방해, 아이가 하는 중에 상황을 계속 설명해 준다거나 과한 칭찬이나 아이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는 와중에 어른이 빠른 방법을 알려주고 행동을 즉시 고쳐주려는 그런 모습들을 말해요. 여기서 꼭 알려드리고 싶은 몬테소리 이론은요, 아이가 무엇인가에 반복하고 있는 것은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한 번이 결코 같은 것이 아니라고 해요. 한 번을 할 때마다 내면이 성숙, 변화되고 있다고 해요. 정신과 신체의 기능이 어떠한 외부의 방해가 없다면 반복을 통해 일정 레벨에 오르고 아이는 그제서야 그 집중을 중단한다고 해요. 이때 아이는 만족스럽고 행복한 표정을 짓게 되고 그러면서 타인에 대한 애정도 깊어지고요.
마리아 몬테소리의 저서에 보면 꼭지 원기둥을 44회나 반복한 후 드디어 작업을 중단했지만 어떤 피곤한 모습도 보이지 않고 즐겁게 주위를 둘러보았다고 해요. 이런 아이가 어떻게 이런 경험이 없는 아이와 같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몬테소리에 빠진 이유가 바로 교육의 키는 집중이라는 이런 부분 때문이었어요. 누워만 있는 아기가 무엇을 만지작거리거나 일렁이는 것을 쳐다보고 있을 때 우리는 그 순간을 지켜주나요? 하지만 아기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 어디에 손을 뻗고 있는지, 무엇을 만지고 있는지 가만히 봐주세요. 그것을 봐주기만 해도 그 집중을 지켜줄 수가 있어요. 그 순간 아기가 더 소중하고 지켜주고 싶고 그저 미숙한 존재가 아님을 알 수 있어요. 가르쳐주는 것은 잠시 미루세요. 아이가 엄마에게 도움 요청할 때까지는 아이의 그 순간을 보호해주세요. 가르쳐주고 싶고 또 이게 더 재밌을 것 같으니 아이의 흥미를 이어가고자 중간에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하는 것도 조금만 참아주세요. 연습 한번 해볼까요? 지금 아이가 이 모습이라면요. 이렇게 말하고 싶죠. 하지만 안전만 하다면 그 상황에서 크게 변화가 없도록 정지. 엄마가 만약 설거지를 하고 있다면 계속 그 상황을 유지시켜 주시면 돼요. 한 가지만 더요. 엄마가 집안일을 하고 있을 때요. 아이가 혼자 뭔가 하고 있을 때 불안하시잖아요. 그래서 큰 소리로 다미야 뭐해? 엄마 여기 있어 라고 하는 것도 이제 그만. 걱정되시면 잠시 몰래 엿보시고는 끝. 아이가 하고 나서 정리를 안 해요. 아니면 하는 방법을 꼭 알려주고 싶어요. 하실 때는 그때 하지 마시고 아이가 보는 데서 말 없이 천천히 가끔 쟁반을 직접 꺼내시고 시범을 보이시고 정리해서 선반 위에 올리는 것까지 생각나실 때 한 번씩만 보여주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엄마와 똑같이 하고 있답니다. 이렇게 아이의 집중을 방해하지 않으면 첫째, 똑똑한 아이가 될 수 있어요. 당연하죠. 초등학교에서도 집중력이 좋은 아이들이 남달라요. 둘째, 아이가 행복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중 후에 아이의 만족감과 행복감은 타인의 배려로 이어진다는 것. 셋째, 아이가 미숙한 존재가 아니라 정말 신비롭고 생명력 넘치는 모습에 아이를 존중하게 돼요. 마지막으로 아이 교육, 엄마가 설레고 쉬워진답니다. 왜냐고요? 이건 직접 해보시면 알 수 있어요. 오늘은 마리아 몬테소리가 말하는 교육의 핵심을 알아보았어요. 100년이 지나도 한 번도 변한 적 없는 몬테소리 교육. 쉽게 모두 알려드릴게요.